정영미 작가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간략한 프로필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중등교사, 지금 사람 부자 로미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세요.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로미 학교, 로미 책방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 책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제가 삼고 철회에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가 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랭군TV 라이브 방송의 최초의 게스트가 된 날이고요. 사실 9시가 되기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떨고 있었거든요. 어설프더라도 예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자 되는 미니 특강은 크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꿈을 이루는 방법 두 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램군님이 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따끈따끈한 신간이 도착했습니다. 책을 내고 나니까 따르르릉 전화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와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냈는데 그 다음 스텝은 뭐야? 10년 후에는 최종적으로 너는 뭘 하고 싶어? 작가가 끝은 아니지?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처음에 했던 대답은 없는데. 나는 목표가 없어 라고 했더니 장난하지 말고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나는 사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것을 할지 정확히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작했고 책을 냈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목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목표의 무게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내 목표를 지금 설정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이 목표를 설정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10년 전에 우리 핸드폰 어떤 걸 사용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반대로 애플이 10년 후에 어떤 핸드폰을 우리에게 내놓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사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리뉴얼이 되고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구형 핸드폰처럼 느껴져서 사실은 안 쓰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5년 후, 10년 후 최종적으로 나의 최종 꼴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좋지만 목표를 설정했을 때 달성하면 좋을까? 를 떠올려 봤을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물론 좋죠.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데 그 행복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길어야 6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 행복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목표에 집착했기 때문에 허탈함? 허망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달성해도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간절히 원했던 목표 중에 하나가 교사였거든요. 근데 임용고사를 한 번에 붙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바로 붙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고 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또 실패했을 때는 또 실패했을 때 나름대로의 마음의 상처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부족한가? 나는 이게 아닌가? 이 길이 아닌가? 라는 어떤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나의 꿈을 이루는 방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는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라는 질문으로 조금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꿈이 뭐지? 목표가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무게감이 너무 커서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려면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제약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에 내가 한 것들을 기록했을 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에는 저는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세상 밖으로 출근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상담이었어요. 상담을 하려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를 떠올렸을 때 상담 대학원을 가야 되나? 대학원 가면 한 2년 걸릴 것 같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뭐 대학원까지 뭐 박사 과정까지 가면 한 4년? 근데 나와서 바로 상담을 할 수 없으니까 임상 실험하면 뭐 이런 경험 쌓기 하다 보면 한 3, 4년 가야 돼. 한 7, 8년 정도의 시간을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 걸리는 걸림돌 대신 그냥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고요.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두려움에 앞서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저는 첫 번째로 멘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겁쟁이여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직장에서 굳이 내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나 그냥 지금도 행복한데?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변명하고 도망치게 되는 어떤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등을 떠밀어줄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첫 번째 멘토님이 저를 소개해준 램구님이십니다. 저처럼 정말 운이 좋게 사람으로 멘토를 만나게 되면 정말 하늘이 내린 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멘토가 사람이 아니라 책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보다가 영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어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조절해 나간다고 한다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멘토만 바라보면 사실 마냥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멘토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되게 찌질한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작아지지? 라는 생각에 휩싸이게 되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게 저는 저와 함께 동행할 동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내가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 함께 갈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멘토와 동지를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멘토와 동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기존에 존재하는 시간 그리고 공간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사는 공간을 조금 바꿨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멘토하고 동지가 필요한 이유를 깨달음을 얻어서
득도를 한 상태에서 제가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그림을 제가 직접 그렸거든요. 이거 그리면서 되게 와 유레카 막 이런 식으로 혼자 되게 좋아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에서 보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10단계였거든요. 랭구님 저기 위에 계셨죠? 근데 이제 10단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면 위안은 되고 위로는 되는데 변화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멘토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멘토를 구할 때 잘 생각해보면 멘토님이 저를 만나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멘토를 어떻게 만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멘토를 어떻게 만나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멘토가 저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개념과 치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멘토는 첫 번째 멘토님의 시간을 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계에 의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인간관계로 어떤 분이 나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멘토를 만나게 되면 멘토를 만났을 때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향적인 어떤 의미를 기부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너지 역할을 해서 함께 동행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멘토님도 인생의 곡선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까지나 정비례 곡선으로 항상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바라보는 멘토님의 모습은 항상 상승 곡선을 탈 것 같지만 아마 우리 랭구님도 내려가는 타이밍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때 한 단계, 두 단계 뒤에 있는 제가 랭구님이 내려가는 그 순간에 제가 정상을 찍고 있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랭구님에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잘 붙어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1단계부터 10단계 안에 있을 때 저에게 가장 좋은 멘토는 저보다 두세 단계 정도 앞서 있는 멘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멘토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멘토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준비했을 때 내가 1단계까지 갈 때까지 나는 열심히 내공을 쌓은 후에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줘야지, 누군가 앞에 서야지, 누군가 앞에서 강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아마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다 보면 아이들의 수준이 굉장히 다른데 저는 모둠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보면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시간을 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물어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저희 반에 1등에게 모든 아이들이 다 쏠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학을 20점 맞는 아이는요 30점 맞는 아이에게 가서 물어보고요 80점 맞는 아이는 90점? 100점인 아이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각 단계별로 어떤 순간에서든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10단계를 이제 갓 벗어났다고 생각하고요. 9단계에 서서 10단계에서 이제 시작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고 싶고 그들이 꿈을 찾아가는데 두려움을 떨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찾고 싶으신가요? 혹시 목표가 보이지 않아서 괴로우신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라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